여러분 혹시 달걀을 그냥 단백질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완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달걀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실 거거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평생 그냥 먹던 달걀이 사실은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의 불로장생 비법이었고 심지어 우주 비행사들의 생존 필수품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잠깐만요. 파라오가 달걀을 먹었다고요? 그럼 피라미드 지을 때도 달걀 후라이 먹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달걀을 신성한 음식으로 여겨서 왕족만 먹을 수 있었어요. 일반인은 함부로 먹으면 신의 노여움을 산다고 믿었을 정도였죠. 헉, 그럼 달걀이 완전 귀족 음식이었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달걀의 시작이에요. 최초로 달걀을 먹기 시작한 건 무려 6,000년 전 동남아시아 정글에서 야생 닭의 알을 발견한 원시인들이었어요. 야생 닭이요? 지금 닭과 달랐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원래 닭은 하루에 알을 10개씩 낳지 못했어요. 고작 1년에 12개 정도, 그것도 번식기에만 나왔죠. 그럼 지금처럼 매일 달걀 먹을 수 있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18세기부터 품종 개량이 시작되면서 가능해졌어요.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는 공장식 사육으로 인해 일반인도 쉽게 먹을 수 있게 된 건 겨우 100년 전이에요. 와, 그럼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달걀이 귀했겠네요? 그럼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까지 달걀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나 임산부에게만 주는 특별한 보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트에서 한 판에 3,000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정말 좋은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달걀을 잘못 알고 계세요. 특히 노른자에 대한 오해가 심각해요. 저도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빼고 먹는데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완전 잘못되었어요. 2015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식이 콜레스테롤 제한을 공식적으로 해제했어요. 즉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거의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진짜요? 그럼 지금까지 영양소를 버리고 있었네요. 맞아요.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 건강과 기억력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특히 태아의 뇌 발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임신부들은 꼭 먹어야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달걀의 진짜 놀라운 효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첫 번째는 근육 합성인데요. 달걀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성이 인체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럼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이 달걀 많이 먹는 이유가 있었네요. 맞아요. 운동 후 30분 내에 삶은 달걀 2개를 먹으면 근육 회복 속도가 2배 빨라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대박. 그럼 운동 끝나고 바로 달걀 먹어야겠어요. 두 번째는 체중 감량인데요. 달걀을 아침에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서 하루 칼로리 섭취량이 평균 400칼로리 줄어들어요. 400칼로리면 밥 한 공기네요. 달걀 하나가 밥 한 공기를 안 먹게 해준다고요? 정확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아침을 삶은 달걀 2개와 채소로만 먹어도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요. 근데 매일 달걀만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달걀 요리법은 정말 다양해요. 세계 각국의 달걀 요리만 해도 수백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궁금해요. 프랑스의 오믈렛은 부드럽고 촉촉한 게 특징이고 일본의 다마고야키는 달콤하고 폭신해요. 스페인의 토르티아는 감자와 함께 구워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죠. 우와, 맛있겠다. 그런데 달걀 요리할 때 주의할 점은 없나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온도 조절이에요. 너무 센 불에서 요리하면 단백질이 딱딱해져서 소화가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중불 이하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게 좋아요. 특히 스크램블 에그는 약한 불에서 젓가락으로 계속 저어주면서 만들면 크림처럼 부드러워져요. 세 번째 효능은 눈 건강이에요.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황반변성을 예방해주고 야맹증도 개선해줘요. 야맹증도 좋아져요? 저 밤에 운전하기 무서웠는데. 꾸준히 드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분들에게 달걀은 필수예요. 네 번째는 간 건강인데요. 달걀에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간 해독을 도와주고 지방간도 예방해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 완전 좋겠네요. 맞아요.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돼요.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달걀에 다 들어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혈관 건강이에요. 달걀의 레시틴 성분이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혈압에도 좋겠네요. 네. 특히 칼륨 함량이 높아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효과적이에요. 여섯 번째는 뼈 건강인데요. 달걀은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예요. 비타민 D가 뼈에 좋다던데 정확히 뭐 하는 거예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그럼 우유랑 달걀을 같이 먹으면 더 좋겠네요. 정확해요. 완벽한 조합이죠. 일곱 번째는 면역력 강화예요. 달걀 흰자의 라이소자임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줘요. 감기 걸렸을 때도 달걀 먹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특히 목감기에는 따뜻한 달걀찜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여덟 번째는 심장 건강인데요. 달걀의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심장 근육을 보호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되었어요. 달걀에 오메가3도 있어요? 생선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 사료에 아마씨나 해조류를 섞어서 기르는 닭들이 많아져서 오메가3 함량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달걀도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첫 번째는 알레르기인데요. 달걀 알레르기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흔해요. 입술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세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먹어보면서 반응을 살펴보는 게 좋아요. 특히 생후 6개월 이후부터 서서히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살모넬라균인데요. 날달걀이나 덜 익힌 달걀에 있을 수 있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날달걀은 위험한 거네요? 완전히 위험하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임산부, 노인분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과다 섭취인데요. 하루에 3개 이상 먹으면 칼로리 과잉과 함께 비오틴 결핍이 올 수 있어요. 비오틴이 뭐예요? 비타민 B7이라고도 하는데 피부와 모발 건강에 중요해요. 날달걀의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아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2개 정도가 적당해요.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3개까지도 괜찮아요. 네 번째는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의 주의사항인데요.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하루 1개 이하로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달걀 종류별 차이도 궁금해요. 흰 달걀이랑 갈색 달걀 영양가가 다른가요? 사실 영양가는 거의 같아요. 색깔 차이는 달걀 품종 때문일 뿐이에요. 흰 닭은 흰 달걀을, 갈색 닭은 갈색 달걀을 낳죠. 그럼 가격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갈색 닭이 사료를 더 많이 먹어서 사육비가 더 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방사 사육 달걀은 어때요? 더 비싸던데요? 방사 사육 달걀은 오메가3 함량이 조금 더 높고 스트레스를 덜 받은 닭이 나은 거라 품질이 좋아요. 하지만 가격 대비 영양가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달걀 보관법도 알려주세요.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세워서 보관하세요. 그래야 노른자가 중앙에 유지돼요. 왜 뾰족한 부분이 아래예요? 뾰족한 부분에 기실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가 위장으로 가면 세균이 침입하기 쉬워져요. 씻어서 보관해야 하나요? 절대 안 돼요. 달걀 껍질에는 천연 보호막이 있는데 물로 씻으면 이게 제거되어서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씻어야 해요? 요리하기 직전에 미지근한 물로 살짝 씻어주면 돼요. 신선한 달걀 고르는 법은요? 첫 번째는 무게예요. 같은 크기라면 무거운 게 신선해요. 수분이 증발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흔들어 보기예요. 신선한 달걀은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나면 수분이 증발해서 공간이 생긴 거예요. 세 번째는 물에 띄워 보기예요.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고 오래된 건 떠올라요. 이거 꿀팁이네요. 집에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달걀 요리법도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완전히 익힌 달걀 요리 중에서 영양소 보존이 가장 좋은 건 찜이에요. 수증기로 익혀서 영양소 파괴가 최소화돼요. 달걀찜 어떻게 만들어요? 달걀 2개에 물 반 컵 넣고 소금 조금,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쪄주면 돼요. 젓가락으로 저어가면서 하면 더 부드러워요. 스크램블은 어때요? 스크램블도 좋아요. 버터나 기름은 최소한으로 넣고 약한 불에서 계속 저어주면서 만드세요. 크림처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반숙 달걀 만드는 법은요? 끓는 물에 달걀을 넣고 정확히 6분 30초 삶으면 흰자는 익고 노른자는 반숙인 상태가 돼요. 찬물에 바로 담가서 익는 걸 멈춰주세요. 완숙은 몇 분이에요? 10분에서 12분 정도 삶으면 완숙이 돼요. 너무 오래 삶으면 노른자 주변이 검게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달걀과 궁합 좋은 음식 더 알려주세요. 시금치와 달걀은 환상의 궁합이에요. 시금치의 철분과 달걀의 단백질이 만나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져요. 토마토는 어때요? 토마토도 최고예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달걀의 지방이 만나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돼요. 버섯은요? 버섯의 비타민 D와 달걀의 칼슘이 만나면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아보카도랑은 어때요? 완벽한 조합이죠.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이 달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줘요. 반대로 궁합 안 좋은 건요? 첫 번째는 우유인데요. 같이 먹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단백질이 너무 많아져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콩나물이에요. 콩나물의 인성분이 달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녹차예요. 녹차의 탄닌이 철분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아요. 그럼 달걀 먹고 나서 언제쯤 마셔도 돼요? 최소 30분은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달걀의 역사 얘기도 더 해주세요. 중세 유럽에서는 달걀이 너무 귀해서 세금으로 납부하기도 했어요. 특히 부활절 시즌에는 달걀 하나가 빵 한 덩어리와 같은 가치였죠. 부활절 달걀이 진짜 의미가 있었네요. 맞아요.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졌거든요.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걸 부활과 연결 지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달걀을 먹기 시작했어요? 삼국시대부터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먹을 수 있게 된 건 1960년대 이후예요. 그전에는 정말 귀했겠네요. 조선시대에는 계란을 약재로 분류했을 정도예요. 환자나 산모에게만 주는 특별한 보양식이었죠. 달걀 품종도 다양한가요? 전 세계적으로 300여 가지 탑 품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기르는 건 레그온과 로드아일랜드 레드 품종이에요. 각각 특징이 달라요. 레그온은 흰 달걀을 많이 낳고 사료 효율이 좋아요. 로드아일랜드 레드는 갈색 달걀을 낳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죠. 오리 달걀이나 메추리 달걀은 어때요? 오리 달걀은 닭 달걀보다 크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하지만 콜레스테롤도 더 많은 편이에요. 메추리 달걀은요? 메추리 달걀은 작지만 영양소 밀도가 높아요. 특히 비타민 B12가 닭 달걀보다 2배 많아요. 그런데 왜 닭 달걀이 가장 인기가 많은 거예요? 사육이 쉽고 달걀을 많이 낳아서 경제적이에요. 또 맛도 가장 담백해서 요리하기 좋거든요. 달걀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요리법 있어요? 프렌치 토스트 만들어 보세요. 달걀 2개를 우유와 섞어서
식빵을 담갔다가 구우면 카페에서 파는 것처럼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키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달걀 많이 먹던데 괜찮은가요? 키토 다이어트에서는 달걀이 최고의 식품이에요. 탄수화물은 거의 없고 단백질과 지방만 있어서 케톤 생성에 도움이 돼요.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아요? 키토 다이어트 중이라면 하루 4개까지도 괜찮아요. 하지만 다른 영양소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해요. 달걀 다이어트도 있던데 효과가 있나요?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간 하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으니 2주 이상은 하지 마세요. 달걀 먹으면 살이 찔까요? 달걀 자체는 칼로리가 높지 않아요. 큰 달걀 하나에 약 70칼로리 정도예요. 오히려 포만감이 높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조리법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맞아요. 삶은 달걀이나 찜은 칼로리가 낮지만 기름에 튀기거나 버터를 많이 넣으면 칼로리가 높아져요. 달걀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이 있던데요. 어느 정도 맞아요. 콜린이라는 성분이 뇌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필요해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수험생들이 먹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특히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하루 종일 집중력이 유지돼요. 달걀 노른자 색깔이 때로는 진하고 때로는 연한데 왜 그런 거예요? 사료에 따라 달라져요. 옥수수를 많이 먹은 닭은 노른자가 진한 주황색이고 밀을 많이 먹으면 연한색이 돼요. 어떤 색이 더 좋은 거예요? 진한 색이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높아서 영양학적으로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달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말 안 올라가나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 고지혈증 가족력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담해보세요. 달걀 껍질도 활용할 수 있나요? 달걀 껍질은 칼슘이 풍부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화분에 뿌려주면 식물 영양제가 돼요. 먹을 수도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세균 위험이 있어서 권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달걀 구매 팁 알려주세요.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껍질에 금이 간 건 피하세요. 그리고 브랜드보다는 사육 환경을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어떤 사육 환경이 좋은가요? 방사 사육이나 평사 사육이 케이지 사육보다 동물 복지면에서 좋아요. 달걀 품질도 더 좋은 편이고요. 오늘 달걀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6,000년 역사를 가진 완전 영양식품이라는 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진짜 달걀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부터 노른자까지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좋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루 1에서 2개 신선한 달걀 선택, 다양한 조리법 활용 이 3가지만 지키면 달걀이 여러분의 건강을 확실히 책임져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식품의 놀라운 비밀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달걀처럼 완전한 하루 되세요.